네, 유플리 오늘 제목은요. 뿔난 아미 잼버리가 앵벌이냐? 8살 오염수 활동가의 정치 막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잼버리 폐막식이 열리죠. 이어서 열리는 K-팝 무대엔 뉴진스, NCT 드림, 있지와 같은 화려한 가수들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단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방탄소년단의 출연 여부가 난데없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어제 아침 올라온 이 성일종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정부가 망친 잼버리 왜 BTS가 해결하라고 하냐, 이 방탄이 모란봉 악단이냐 이런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성 의원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BTS는 제가 20대, 21대에 병역을 면제해주자고 법안을 낸 당사자가 접니다. 네. BTS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도 국방위원이고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위원으로서 한 것이지 이걸 어떻게 당하고 협의를 하나요? 네, 현재 멤버 2명이 군 복무 중이죠. 이 나머지 멤버들도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 의원 방탄 군 면제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알고 있는 이 팬들은 크게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정작 방탄 멤버들은요, 쿨하게 군대에 다녀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BTS 슈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우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던지려고 한 XX들 따들이 다 XXX.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병역에 대해서 너희들 논하지 마라. 우린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군인들이 밝힌 거예요. 이런 가운데 육수 끝에 이 팬클럽 가입에 성공했다라는 한 방탄소년단 팬은요. 이 성 의원의 제안에 수많은 팬들은 조롱과 모욕, 학대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 너무 화가 나고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김연아 선수가 이제 유명하니까 맨바닥에서 그냥 스케이트 타는 신용해봐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티스트한테 잘하는 것 좀 해봐, 그동안 했던 것 좀 해봐, 이런 태도는 거의 조롱이나 모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무대를 하면 아티스트나 팬들이 모두 학대받는 기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무대를 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잼버리가 앵벌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나 아티스트 모두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BTS가 아마 급조된 졸속 무대에 선다면 전 세계 아미뿐만 아니라 K-팝 팬들까지도 새만금 잼버리가 완전히 앵벌이었구나, 엉망진창이었구나 이런 걸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론의 문매에 국민의힘도 이 국방부도 성 의원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성일종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관련 부처 그리고 또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네, 당장 야당에서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방탄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말라 경고에 나섰습니다. 반국가주의적 독재적 발상이고 공권력 갑질입니다. BTS가 봉입니까?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낱 동원부대쯤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공산당식 독재 정권식 발상 아닙니까? 위대한 BTS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니 사고는 정부가 치고 그리고 BTS를 소환합니까? 그리고 K-팝을 소환합니까? 그리고 망신은 국민의 몫입니까? 네, 이렇게 잼버리가 앵벌이가 될 것 같다 팬들의 자조가 나온 가운데요. 어제 국회에는 이 진짜 어린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쳤습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보았어요. 아주 끔찍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저는 무지 놀랐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어린 나이 6살부터 학생 활동가를 자처한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잡자 여당에서는 북한인 줄 알았다, 막장 정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 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8세 어린이에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읽게 하고 그 어린이를 미래세대 활동가로 부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아이들을 동원해서 정쟁에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오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앞세워서 그 아이들을 자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위한 정쟁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도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 전 부위원장님, 일단 방탄소년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성일종 의원의 발언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공권력 갑질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BTS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급하는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뭐 아미와 개딸을 뭐 이렇게 뭐 비유했다가 또 네.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BTS를 끌어들이는 건 저는 아미들, 그러니까 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찌 보면 잼버리를 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 세계에서 온 여러 잼버리 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급조되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연을 무대에 서게 해주라. 그건 저는 아티스트나 그 팬들이 바라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아티스트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뭐 군대에 갔지 않고 사회에 있다면 그나마 좀 미리 협의를 해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멤버 중에 2명은 지금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명성에 걸맞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저는 부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어떤 뭐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꼭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굳이 이렇게 대중 예술인들을 이렇게 동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이다. 저는 성일종 의원이 또 전 정책위원장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유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무리한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무리한 발언이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님, 김기현 당 대표도 지금 당 차원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여론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저도 앞서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당 차원에서 논의된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리 성일종 의원님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분이 국회에서 BTS 군면제에 제일 진심이셨던 분이거든요. 그건 맞죠. 네. 20대 국회 때도 군면제 법안을 내셨고 21대 국회 때도 군면제 법안을 내시면서 정말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소위 말하는 뭐 순수 예술 하는 분들에 비해서 혜택을 너무 못 받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는 뭐 BTS나 대중문화에 대한 아무 고민이 없다가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니까 부지불식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0대 국회 때부터 BTS나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안은 좀 해주시고 이 개인의 의견을 봐달라라는 그 양해의 말씀 또한 제가 같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전 부위원장,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 진짜 어린 아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뭐 정치적으로 동원한 막장이다, 오염수 이슈에 대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어른들의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히려 미래 세대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동안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전제하에 네. 미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저런 8살 어린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봤을 때 물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충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많이 보고 서로 정보를 많이 취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을 한번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동원했다? 뭐 국민의힘도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것을 매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저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저런 아이들과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구나. 이런 걸 국민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방류를 앞둔 오염수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봉투 의혹, 이 쌍방울 재판과 같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파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이 마피아 영화를 본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고발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님, 이 마피아 보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파행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보스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판 지연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재명 대표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깽판을 친 그 김영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만나고 배우자와 통화했던 최측근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대표 코를 파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말한 보스가 이재명이지 또 누구겠습니까? 보스가 누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